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제16강으로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의 안내 예절 그 첫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 고객 만족이 뭔가 하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잘 만들면 된다. 홍보를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경영학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기업이 가져야 되는 요건이 시대마다 굉장히 바뀌어 가요. 그런데 물건을 잘 만들면 고객이 알아서 살 거야. 혹은 물건이 없을 때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살 거야.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것이 물건이 많아지는 단계가 지나고 나서는 어떨 때 사느냐, 고객은 만족할 때 또 사고 또 사고 재구매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홍보나 광고보다도 고객이 만족하게끔 물건을 제품을 잘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고객 만족입니다. 자, 그런데 병원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제품이 없잖아요. 제품이. 즉 병원에서는 만족하는 제품이 바로 병원의 근무자들입니다. 병원에 있는 근무자, 즉 의사부터 여러분 코디네이터까지 모든 직원이 환자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맺는지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즉 병원에서는 여러분이나 의사나 간호사가 모두 제품, 상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상품인데죠. 자,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누구를 만족시키느냐,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한 고객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바로 고객 만족인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병원 전체의 정체성, 우리 병원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병원의 정말 철학이 뭐냐, 본질이 뭐냐, 우리 병원은 왜 설립되었느냐, 그리고 우리 병원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환자를 맞이하느냐, 또 정체성과 경영 철학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 테크닉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고객이 만족을 느끼고 못 느끼고 하는 접점이 되겠죠. 접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은 고객이에요. 여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또 선으로 마주쳐 볼게요. 마주치는 점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접점이죠. 접점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제품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 병원에서는 바로 제일 먼저 고객을 맡게 되는 것이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접점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가 그 다음까지 연장돼요. 고객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코디네이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진료실에 가서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검사실에 가서 검사하는 담당 직원을 만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피부과라면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마다 마주치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moment of truth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이 고객과 고객하고 마주치는 이 접점의 제일 시작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이 과정의 맨 끝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가졌던 기대보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주 좋았다라고 할 때 만족이고요. 내가 가진 기대 그저 그랬죠. 뭐 그냥 평이하더라.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소문 듣고 왔는데 실제로 소문만 못하더라. TV에 서서 원장님 봤을 때 정말 진료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더니만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네. 이럴 때 불만족하게 되죠. 모든 고객은 나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고객의 평가는
누구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다. 고객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고객의 기대를 넘어설 때만 고객이 우수한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겠죠. 고객을 이렇게 잘 안내하기 위해서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는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 노동이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까지 되고 있잖아요. 자, 감정.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도 어쩔 수 없이 감정 노동을 일부 담당해야 되는 직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눈동자 훈련하는 거 여러분하고 짧게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자료들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아주 짧게 해볼게요. 눈을 뜨고 나서 눈동자를 좌우로 이렇게 열을 세면서 눈동자를 막 옮겨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동자를 위아래로도 옮겨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도 옮겨보고요. 눈을 크게 떠보기도 하고요. 작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선만 오른쪽을 보기도 하고, 왼쪽만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앞쪽만 보기도 하고, 다시 또 오른쪽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얼굴을 턱하고 양 귓가 사이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많이 받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얼굴을 위로 쫙 이렇게 밀어 당겨 올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눈 주위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고객과 아이 컨택 하기가 좋아지지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위한 이런 훈련도 여러분 많이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 주변을 훈련하는 거는 우리 표정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눈에 얼굴에 보면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데 이 입꼬리 올리고 하는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입꼬리가 자꾸 처지잖아요.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근육이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서양 사람 같은 이런 미소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생길 때부터 근육 자체가 우리가 이쪽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기구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도움받으라 얘기 드렸죠? 자, 진료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료 전에 접수 창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안내를 받아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의료진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이 이 병원은 친절한 병원이야 라는 인식을 다시 금방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만남인 리셉션 데스크에서 여러분의 정말 친절한 고객 안내가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진료실을 들어가게끔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진료를 받고 나면 우리 병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기대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시작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건을 주고받을 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이 컨택부터 시작한다. 고객과 눈 맞춤부터 시작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건넬 물건으로 시선을 옮겨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객과 눈을 마주친 후에 물건을 전달하고, 전달한 후에는 고객이 잘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소중히 다룬다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거고요. 그리고 상대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조금 먼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팔을 뻗었는데도 고객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한 발짝 다가서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건은 항상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중간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고객이 나는 서 있는데 고객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고객이 나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혹은
고객이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건네기 전에는 상대하고 나하고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을 짧게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물건은 반드시 두 손으로 건네줘야 되겠죠. 이 얘기는 강조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물건이 잘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확인이 왜 필요한가요? 한의원 같은 경우 가끔씩 무거운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 직원들은 이걸 자주자주 들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손님한테 드리고 나면 아이쿠 깜짝이야 라고 하면서 푹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 전달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약 받으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게 3kg입니다. 5kg입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잊지 마세요. 무거운 물건은 어떻게 하나? 항상 무게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원 같은 경우 종종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순서만 같이 볼게요. 자,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할 때 맨 먼저 맞이 인사, 그 다음에 고객이 오신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검사에 대한 안내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료실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났으면 이제는 수납 단계가 있겠죠. 수납을 마치고 나서는 다음 진료를 예약하는 예약 단계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